이런 정도의 것을 김대남 씨가 혼자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 캠프에 있던 분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다른 후보가 또 토론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를 우연찮게 제기했는지 시기적으로나 여러 내용상으로 보면 조사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연구원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자, 당시에 우리 총선 전략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는 거였어요. 구도를 바꾸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지 한 조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좋습니다.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자, 지금 목소리 들어보시면 한동훈 대표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 인사로 꼽히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대단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강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이 취지의 얘기를 연일 쏟아내고 있거든요. 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지난 7월에 있었던 이 발언이거든요. 이게 녹취가 돼서 공개가 최근에 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자, 논란의 시작이 됐던 그 녹취록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치면 너희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근데 그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2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설명조사를 했나 봐. 그게 이제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했으니 횡령이죠, 횡령.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 이 두 대목이 가장 큰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뭐 연일 강경 입장인데 오늘도 글을 올렸는데 역시 강경한 입장입니다.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글인데 오늘 SNS에 올라왔어요.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음해해온 유튜버 등의 공격 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난 걸 보면서 당대표로서 당원 국민들께 송구하다. 일단 얘기했고요. 다음 보죠.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많이 써요. 공작이 있었다. 이거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당대표로 선택해 맡겨주셨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입장을 오늘도 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사자가 돼버린 김대남 전 행정관, 뭐 언론을 통해서 본인도 해명을 해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취지죠. 사적인 대화가 당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슨 공작이 것처럼 비화가 됐다. 이거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비화된 거다. 그냥 사적인 대화를 좀 한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본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한 말인데 이게 마치 공작으로 지금 둔갑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박장훈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공격 사주 의혹, 이거 공작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당내 일각에서 이것도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 거 아닌데 라는 반응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꼴. 너네 봤지? 나 뺨 맞는 거 봤지? 나 이거 가만 안 있을 거야? 거의 이 수준이라고 봐요. 사실 이 대화가 7월 달에 대화잖아요. 그렇습니까? 전당대회 직전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당대회 직전에 자, 한동훈 대표 때리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이 전당대회를 관통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김대남 씨 개인의 문제냐.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랬고 그것이 당으로 이어져서 당시에 배신자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게 그냥 지나가서 지금 사이좋게 지내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예. 기분 나쁘고 말 문제예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한 2, 3주 동안
사실은 대통령실과 이 한 대표 간에 뭐 눈에 띄는 소위 패싱이 있었거든요. 독대하자고 그랬더니 독대에 대해서는 뭐 답도 안 하고 사실 뭐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패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너 혼자 알아서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 당 대표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입지도 굉장히 좁아졌고 덩달아서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하락을 했거든요. 뭔가 한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시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대표가 어떻게 결단할지 그 시기가 언제일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대남 씨의 녹취가 풀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입지가 좁아지고 위상이 하락한 당 대표로서의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어떤 당 장악력, 입지 이것을 갖다가 어떤 그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 그래서 저는 작심한 행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거나 굉장히 좋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약간 이런 논평을 해주신 걸로 들리는데 지금 이 건을 놓고요. 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엇갈리는 입장과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명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죠. 김대남 씨가 벌인 이상한 발언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죠. 당에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당연히 해당 행위죠.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감찰을 하겠다. 그런 용어를 쓰는데 정당에서 감찰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벌이는 윤리위원회 조사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를 가하는 이 절차와는 좀 달라진 거죠.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씨가 좌파 공작원과 내통해서 그 우파의 리더를 모해하려고 기도했던 일종의 진영 범죄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을 그 뭐 자꾸만 그 시끄럽게 키우냐? 그 개인 일탈인데 뭐 자꾸만 그렇게 뭐 키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김대남 씨를 감싸는 김대남 씨의 뭐 변호인 역할을 하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공작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김대남 전 행정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 공세라고 파고들면서 사실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더 불편할 것이라 이런 시각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다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 이슈 주도권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2달 동안 이제 여당 대표로서 기대와 어떤 그 혁신에 대한 걸 한 몸에 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실제로 그 후에 보여줬던 건 사실 아무런 역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정 협의회라든가 이 모든 것들도 그냥 그 말하자면 시작은 창대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사사건건 어쨌든 그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가 좀 엇박자를 내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뭔가 그 이슈 주도권을 상실하다 보니까 견인차와 견인되는 차의 관계, 즉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조금 불편했던 게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과연 근데 이 김대남 씨 그 말하면 녹취 사건이 본인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돌파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감찰이라든가 좀 센 단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기강을 잡겠다고 기강 얘기를 해요. 본인의 지금. 대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지금 실제로 국감 정국이고 그다음에 지금 야당이 거세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국감 정국으로 몰아가면서 증인 신청도 지금 막 마구잡이를 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오히려 여권 내부의 단일 대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얘기대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정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구태이기 때문에 이거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바로잡고 기강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너무 몰입하는 인상을 줘요. 그렇다 보면은 적전 분열이 아니냐. 지금 이재명 대표는 11월 리스크를 앞두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 국감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국감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보다는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듯한 모습은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여권의 리더로 좀 더 크게 성숙하는 데는 조금 좀 평가가 박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밸런스를 그럼 얼만큼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 사태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요. 지금 패널분들 앞에 OX 팻말을 드렸거든요. 요거 네 분이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동시에 빠르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과 관련된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연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세우거나 또는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고요.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지금 보면 O가 많아요. O. 근데 아까 보니까 박재환 교수님하고 최성 평론가는 아까 이런 취지에 지금 O를 선택한 취지의 얘기를 미리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약간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유일하게 X를 고르신 분이 성지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에요. X. 그러니까 본인의 입지를 다시 한번 세우거나 무슨 고립을 탈피하라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렇게 고르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의 사건이 예. 본인의 입지를 못 깨게 한 반전의 계기 이게 아니라 지금 보수 진영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왜 뭐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 대통령실 안에서 우리가 흔히들 V제로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위에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어제 제가 알고 있는 보수 성향의 칼럼, 일간지에서 칼럼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변 사람이 듣기 민망할 정도로 좀 야박한 말들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지난달에 있던 칼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인들이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제가 제 처에게 뭐라고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좌파 유튜버들이 음모론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일간지에 칼럼 쓰는 높은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전 신뢰 수준이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 김대남 전 행정관에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은 누구를 흉봤습니까? 대통령을 흉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 지금 대통령의 자리가 온전치가 않다라는 그 문제점이 있고 그럼 대통령실 안에서도 실세들이 누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이 지금 실세로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에 또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에서 어떤 젊은 행정관들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라인으로서 실세로서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건 단적인 저는 예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모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도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한 몇 달 동안 정직한 다음에 보란 듯이 그 실세 비서관실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김대남 전 행정관 역시 이번 사건 역시 이 사람은 실세 라인 아닙니다. 근데 실세 라인에 잘 보인 사람인데 실세 라인에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사주하면서 이런 잘 보이는 역할을 하면은 이렇게 역량이 부족한 사람도 연봉 3억 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수 진영을 재건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걸 덮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뻔히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번 김대남 전 행정관을 누가 거기에 그 자리를 보내줬고 한 것들을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의힘 당정 관계가 바로 서겠습니까? 과연 지금 국정 운영 제대로 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운영을 다시 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명명백백히 밝힐 것 밝혀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이걸 통해서 좀 반전을 꾀한다? 저는 이게 아니라 지금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걸 지금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최근 강경한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은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로 본다. 이 말씀이네요. O를 선택하셨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대를 안고 우리 당 대표로 왔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당 대표로 오기 전보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지율 떨어졌고요. 당 지지도도 떨어졌습니다. 당 대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본인이 약속했던 최상병 특검도 원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원전 수출 때문에 체코하는 날 본인이 독대 요청을 했다 해가지고 그걸 언론에 흘려가지고요. 대통령 순방 나가는 날 기사거리로 만들어서 순방의 뉴스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었고 최근에는 필리핀 나가는 날 또 20명의 지지 세력을 모아서 만찬을 했거든요. 그것도 뉴스가 크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본인이 뭔가 새를 집결하거나 뭔가 뉴스에 리드하는 모습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역풍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김대남 씨 사건이 나왔을 때 좀 본인이 파고들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화살을 돌리고 싶어 한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아까 전당대회 때 어느 후보가 예, 예. 김대남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지지했다. 한동훈한테 질문했다. 그러니까 MBN 때 아마 그때 토론회 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었던 토론에서 아마 나왔던 그렇죠. 내용이에요. 그 그게. 내용이죠. 그걸 제가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김대남 씨가 누구한테 알려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토론회가 있기 일주일 전은 어느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서 이미 방송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미 공개가 됐다 그런 그렇죠. 내용들이. 한동훈 대표가 본인 이미지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예.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거를 인용한 거다. 그 그렇죠.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부터 해서요. 청와대하고 국회에는 이미 소문이 어느 정도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만 해도 직원이 40명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때 총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대남과 전당대회 후보들 엮어서 얘기한 건 굉장히 무리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OX 말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김대남 전 행정관의 얘기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뒤늦게 이제 나오고 알려지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도 했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가 그 죄송하다고 했어. 맞아. 무릎 딱 꿇었어. 딱 꿇었어. 서천 시장 가기 전에 한동훈이 무릎 꿇은 거예요? 아 그럼.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거 가졌잖아. 일부러. 그럼 다 가신 거지. 아이고 서천 그런 거 이제 가지고 다 거기서 퍼포먼스 해줬잖아. 그렇죠. 심시를 주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멘트 봐. 내가 언제 그 여사님 뭐 사과하는 사과하러 적이 그렇죠. 있냐고 바로 그렇게 딱 나오죠. 나오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그걸로. 사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와 같은 서울의 서리와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황당무계하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소망, 희망 이것이 투영된 발언 아닌가.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 사실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서천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어떻게 비쳤을지는 모르는데 무릎 꿇는다 뭐 그리고 완전히 뭐 용서를 빌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의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희망사항이 투영된 발언이다라고. 최재형 평론가? 그러니까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한 갈등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서천 화재 현장 때 그때 약간 좀 악수도 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무릎을 꿇었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이거 김대남 전 행정관의 저 발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저는 뭐 다른 발언들은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말하자면은 김대남 씨 전체 녹취록을 지금 여러 가지가 버전이 나오고 지금 있는데 여러 가지 버전과 여러 가지 매실 정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지금 있는데 이게. 뭐 일부는 맞는 게 있고 일부는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다 뭐 녹취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저 부분만은 팩트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렇다면 그다음에 설득력이 없는 게 그러면 이른바 문자 일식 논란이 성립이 안 돼요. 그 이후에도 여사가 계속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필요하다면 사과하겠다. 뭐 그 이후에도 4차례나 이제 그 문자가 그 텔레그램을 오고 갔는데 그렇다면 무릎을 꿇었으면 그걸로 끝나야죠. 그다음에 그럼 김 여사가 문자 보낼 이유가 없죠. 무릎을 꿇었다는 자체가 이미 해결이 됐다는 건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민 눈높이를 또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아마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와 통화를 하면서 무언가 본인의 어떤 내부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안도 알고 있고 그런 배경 때문에 이런 방문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되면 이명수 씨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고향 선배뿐만 아니라 청와대 앞으로 대통령실에 깊은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빨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접근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발언도 무게 있게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제보를 또 여의도 연구원 제보를 하면서 이거 네가 기사를 좀 써봐. 그러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저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김 여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자극적 표현, 아주 선정적 표현인데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 한 김대남 씨가 좀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좀 위상을 블러핑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 같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문자를 주고받은 이 모든 정황들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박찬영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단박에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김대남 씨가 이 7월 달 당시에 용산에 근무하고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미 그리고 또 1월 달 그 서천 화재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때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인가에 이때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서 대통령실을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뭔가 본인이 선임행정관으로서 근무했을 때 일이라면 좀 더 우리가 무게를 실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일이라면 누구에게 들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앞뒤 맥락, 들은 얘기의 앞뒤 맥락을 가지고 추측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서천화재에서 그 만나는 장면을 보며 방송을 했었는데 저도 방송 보면서 저거 석고대죄 아니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봤던 그런 그 대통령 올 때까지 그 눈 오는데 추운 날, 예. 그 따뜻한 옷도 안 걸치고 20분 동안 서 있는 모습하고 김 여사한테 무릎 꿇었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장면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늦게 공개가 됐지만 이후에 김 여사하고 주고받은 그런 그 문자, 1심 논란의 문자의 맥락하고도 닿지 않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대남 씨의 어떤 좀 추측이 좀 많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남 씨의 녹취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용산 비서실의 분위기, 당시에 용산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예. 행정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래라고 하는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용도로서는 저는 굉장히 맞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실 하나하나를 다 팩트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앞뒤를 좀 따져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이거는 뭐 글쎄요, 좀 만약에 정말로 김 여사에게 무릎 꿇은 그런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좀 믿기 어렵다. 그렇죠. 누가 대통령인지 이건 확인해 봐야 될 문제니까 이거는 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앞서 들었지만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제 사적인 대화인데 이게 비화가 돼버렸다. 뭐 이런 겁니까 이게? 아무튼 이런 목소리, 녹취된 목소리가 뒤늦게 계속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